오늘 논문 발표로 준비한 내용은 지은 수합 언블럭 열 수합이고요. ATC 2022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기존의 OS 수합이 블럭 인터페이스 SSD를 사용을 함으로써 얻는 문제점들을 GNS SSD를 사용해서 해결하고자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백그라운드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블록 SSD가 스페이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FTL이 이제 LBA와 PBA 간의 매핑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지컬 블럭에 업데이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별도의 이레이즈 블럭에 쓰게 되고 이 때문에 이제 호스트 사이드 LBA랑 새로운 블럭 간의 리매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FTL이 수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블럭에 이동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블럭은 인밸리드가 될 거고, 이런 인밸리드 블럭들을 리클레임하는 GC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GC의 과정에서 해당 블럭에 이제 밸리드한 데이터들을 콘솔리데이트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블럭을 프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의 문제점은 이제 아무래도 디바이스 사이드의 GC가 유저 IO와 밴드위스를 경쟁을 하게 되고, 이제 GC를 위해서 데이터를 옮기면서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압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플래시 베이스 스토리지가 널리 활용되면서 이제 수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의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고, 그 메모리에 비해서 코스트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 가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수압을 사용을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메모리에 높은 프레셔가 왔을 때 미리 내려놓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로드에서도 메모리의 확장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OS의 수압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제 어떤 페이지가 메모리에 있게 된다면은 그 페이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를 관리하는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서 이 엔트리가 이제 해당 위치를 가리키게 되는데, 이제 메모리에 이제 프레셔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메모리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페이지를 수압 디바이스에 이렇게 내리게 되고요. 수압 디바이스의 위치가 변경됐으니까 페이지 테이블도 저 변경된 수압 어, 슬롯을 가리킬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수업 페이지에 액세스가 되거나 수업 디바이스의 유틸라이제이션이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은 해당 페이지를 다시 수업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조금 다른 점이 수업인을 할 때 그 수업 디바이스에 적혀 있던 이 페이지를 인밸리데이트 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해당 페이지가 다시 수업 아웃 될 때 만약에 이 페이지를 인밸리데이트 시켰다면 별도의 라이트 오퍼레이션을 다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오버헤드를 피하기 위해서 캐시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남겨두게 되고, 이렇게 메모리와 수압 디바이스 둘 다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존의 블록 인터페이스 SSD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좀 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인데요. 랜덤라이즈 메모리에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디바이스 유틸라이제이션이 점점 증감에 따라서 수압과 밴드위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결과인데, 보시면은 이제 일단 이 리눅스 기존에 있는 블록 SSD를 사용하는 수압의 성능을 보면은 디바이스 유틸라이제이션이 올라감에 따라서 당연히 GC 오버헤드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압과 밴드위스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유틸라이제이션이 얼마 안 되는 10%나 20%인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유틸라이제이션에서 네, 서도 확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그 디바이스 내부에서 동작하는 GC랑 호스트 사이에 데이터가 서로 교환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호스트에서 뭐 OS에 동작하는 수압에서 데이터를 인밸리데이트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디바이스 내부에서는 알 수 없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GC 오버헤드가 커져서 이렇게 실제로는 디바이스 유틸라이제이션이 낮아야 되지만 디바이스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것처럼 동작하는 결과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의 결과이고요. 이거는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기준으로 보인 거고, 이제 동일한 결과로 굉장히 낮은 디바이스 유틸라이제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GC 오버헤드로 인해서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매우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SSD 트윈 커맨드를 많이 구현을 하고 있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유명한 리눅스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수압에서는 트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트림 커맨드의 여러 오버헤드들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작은 트림 커맨드를 여러 번 자꾸 날리게 되면은 실제 이제 호스트가 사용하는 밴드위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명시적으로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명시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면은 기존의 리눅스에서는 이제 512개의 인밸리드 수압 슬롯을 묶어서 하나의 트림 커맨드로 내리게 되는데 이때 주목해야 될 점은 512개의 이 수압 슬롯이 모두 연속된 LB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림을 사용할 때랑 안 할 때 성능 측정 결과인데요. 그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GC 오버헤드로 인해서 그 수압 밴드위스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와포도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림을 사용할 때조차도 사실 트림을 사용하지 않을 때랑 거의 그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이 워크로드가 랜덤 라이즈인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 512 슬롯 트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속된 512개의 슬롯이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모이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트림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 좀 더 파인 그레인드하게 8개의 슬롯을 사용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보는 것처럼 당연히 와프는 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앞서 얘기한 작은 트림에 대한 오버헤드 때문에 성능의 향상은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사하는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라이시 아니라 유니폼한 랜덤 리드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랜덤 리드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수압 스페이스 디바이스 적히게 되면은 별도로 이제 라이트를 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디바이스 유틸라이제이션의 독립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보는 것처럼 디바이스 유틸라이제이션이 50에 도달했을 때 성능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와프도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는 그 이 수압 리클레메이션 컷오프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게 기존의 OS의 수압에서 구현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하드코드된 스태틱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유틸라이제이션이 높게 되면은 이제 그 수압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50%에 도달했을 때 앞서 얘기한 수압 캐시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압이 되면은 그걸 바로 인밸리데이트 시키기 때문에 수압 아웃되는 거에 대한 페널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에서도 그 기존의 블럭 인터페이스 SSD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GNS SSD를 사용한 GN 수압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GN 수압의 그 오버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수압 패스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수압 베어 해야 되는 빅팀 페이지를 OS가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GNS 페이지 리클레임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 페이지 테이블과 수압 캐시를 참고해서 정보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수압 캐시에 뭐 이미 방금 수압 아웃해야 되는 뭐 캐시의 데이터가 있다면은 그거를 수압 아웃하지 않는 뭐 그런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인 정보를 처리해서 만약에 이 페이지가 수압 아웃, 그러니까 실제로 디바이스를 라이트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게 되면은 이 페이지가 어떤 존에 가야 되는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플레이스먼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때 이제 참고하는 게 이제 폴리시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시 매니저가 그 정해진 폴리시의 정책대로 따라서 이 해당 페이지가 어떤 존에 가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프리 존 같은 게 부족하다 한다면은 이제 존 얼로케이터한테 요청을 해서 프리존을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페이지가 작성되어야 되는 존이 결정이 되면 그 해당 페이지의 정보를 블록 레이어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는 페이지들의 리스트를 그 IO 매니저가 받아서 하나의 이제 GNS 어펜드 커맨드로 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들의 그 GNS 데스티네이션을 확인을 해서 동일한 GNS면 하나로 합쳐서 리퀘스트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NVMe 드라이버에 넘기고 실제 디바이스에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해당 수합 페이지가 디바이스 어디에 작성되어 있는지 알게 되니까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그 각 페이지에 잡힌 정보를 IO 매니저가 계산을 해서 이 GNS 페이지 리클레임에게 전달을 하고 이 페이지 리클레임이 이 페이지 테이블에서 그 작성된 수합 페이지의 위치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하게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GNS SSD에 쓸 때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메타데이터도 같이 적습니다. 근데 이게 이 데이터 기존의 그 좋은 데이터 영역 안에 같이 메타데이터 적는 게 아니라 이 GNS SSD가 그 LBA마다 64바이트의 메타데이터를 적는 거를 지원하는 SSD입니다. 그래갖고 그 해당 기능이 지원하는 SSD를 사용해야지만 이 지연 수합이 동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를 왜 써야 되는지는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할 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버스 매핑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기존에는 이제 이 해당 페이지가 수합 디바이스에 쓰게 되면은 이 수합 디바이스의 위치가 수합 디바이스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내는 이 포인터만 있으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이 페이지만 수합 아웃된 페이지만 보고 이 페이지와 연관되는 수합 페이지 탭 엔트리가 어딘지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GNS SSD를 사용하기 때문에 GC가 동작할 때 해당 페이지가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가리키는 위치와 실제 데이터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를 옮겼을 때 이 친구에 해당하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찾아가서 바뀌었다는 걸 적어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리버스 매핑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C인데요. 뭐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 커널로 동작을 하고 있고 이제 empty 존이 부족할 때 불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폴리시에 의해서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처럼 그 데이터가 옮겨지게 된다면 호스트가 볼 수 있는 어드레스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리버스 매핑을 이용해서 페이지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NS를 썼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GC에서 그 OS에 있는 정보를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장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존에 있는 수압 슬롯들의 수압 슬롯들이 밸리드한지 수압 캐시드인지 이런 상태들을 직접 GC가 보고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스페이스 리클레메이션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간단한데 앞서 얘기했듯이 컷오프 밸류가 스태틱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GC에서는 사실 컷오프 밸류가 필요 없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GC가 대부분의 프리한 존을 선택을 할 거고 만약에 공간이 부족하다면은 이제 그 프리한 존을 선택을 할 때 수압 캐시가 들어있는 존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수압 캐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컷오프 밸류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폴리시들인데요. 이제 수압을 사용을 하려면은 GNS의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그 폴리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워크로드냐,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해당 데이터를 어떤 존에 위치시키고 이런 폴리시들이 굉장히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되는데 이 때문에 GN 수압에서는 API를 제공을 해서 그 폴리시들을 커스텀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의 예시 폴리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코어에 따라서 존을 얼로케이션 하는 것, 핫콜드 데이터에 따라서 얼로케이션 하는 것, 그리고 C그룹에 따라서 얼로케이션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폴리시를 구현을 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그 이밸류에이션의 하드웨어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텔 제온 CPU 2개, 메모리 512GB, 우분투 20.04를 사용했고 두 SSD 둘 다 이제 1TB를 갖고 있는 SSD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SSD들의 자세한 스펙을 살펴보면은 둘 다 이제 동일한 시퀀셜 리드라이트, 랜덤 리드라이트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존 SSD의 경우에만 이제 존 사이즈가 1077MB가 되고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LBA마다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SSD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메타데이터의 사이즈가 64바이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의 셋업은 이제 실험이 진행된 시스템 메모리는 512 기가바이트가 되고, 그리고 그 방금 수업에 사용된 SSD의 사이즈가 512 기가바이트보다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다른 데이터들로 채워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버 프로비저닝은 12%, 그리고 실험에 진행되기에 앞서서 SSD를 포맷에 진행을 했고, 와플을 측정하는 타임 인터벌을 10분마다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 환경인데요. 이게 사실 앞에서 보여준 실험과 거의 완전히 동일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사용량은 그 2기가바이트로 제한을 뒀고요. 시그룹을 이용해서 제한을 뒀고, 이제 이 벤치마크가 사용하는 메모리의 양을 다르게 조절을 해서 그 스왑 디바이스의 유틸라이제이션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한 후에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워크로드는 랜덤라이즈고 스레드는 64스레드 이용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되게 당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블럭 SSD를 사용했을 때 이제 앞서 본 예시와 동일한 성능이 보이고, 트림을 작게 썼을 때도 이제 와플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성능은 그 트림의 오버헤드 때문에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근데 GNS 수압을 썼을 때는 이제 디바이스 유틸라이제이션이 증가하면서 이제 GC가 OS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꼭 필요한 것들만 이제 GC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능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험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이솔레이션 성능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이 벤치마크 인스턴스를 돌렸는데요. 하나는 CGA라고 명명하고 하나는 CGB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둘 다 이제 그 밴드위스를 300MB 제한을 한 상태에서 실험을 했고, 이 CGA의 경우에는 워크로드가 그 수압 캐패시티의 30%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랜덤라이즈 수행합니다. 그리고 CGB는 수압 캐패시티의 10%를 활용하고 랜덤 리드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A가 라이트 인텐시브고 B가 리드 인텐시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뭐 당연히 이제 블록 SSD를 사용하는 거는 이 목표하는 성능, 그러니까 저희가 300MB로 성능을 제한을 했다고 했는데 이 목표하는 성능에 당연히 도달하지 못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GNS를 보게 된다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게 A에 대한 성능이고 B에 있는 게 B에 대한 성능, 그리고 이 노란 게 GC가 잡아먹는 밴드위스의 양입니다. 그래서 폴리시를 펄코어 폴리시, 그러니까 코어마다 그 존을 할당을 하는 펄코어 폴리시를 사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성능의 향상이 있지만 최대 밴드위스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펄코어 폴리시 썼을 때는 아이솔레이션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하게도 C그룹 폴리시를 사용하게 된다면 C그룹에 맞춰서 존을 할당하기 때문에 이 전체 밴드위스를 풀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B의 경우에는 리드 인텐시브이기 때문에 사실 GC가 동작할 필요가 없는데 그 없기 때문에 이제 GC를 제외하고 최대 밴드위스를 활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A인 경우에는 라이트 인텐시브이기 때문에 GC가 동작을 하게 되고 자신의 주어진 밴드위스 전부 활용해서 GC와 라이트를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 GNS 수압은 이제 GNS SSD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해서 그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메커니즘이랑 수압 서브 시스템의 잘 결합을 이뤄냈고, 그 GNGC를 통해서 GC 오버헤드를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OS랑 NVMe 메타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잘 활용을 해서 기존의 플래시 트랜슬레이션 레이어에 있었던 그 굉장히 큰 코스티한 매핑 테이블 같은 것도 제거하는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